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반도체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이죠. 이럴수록 반도체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차세대 HBM 주도권은 과연 누가 주게 될지, 삼성전자 출신이신 이세철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한국리서치센터장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부터 가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이번에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는 AI 사이클이 아직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는 어떠셨어요? 네, 일단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켰고요. 네. 거기에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3, 4분기가 일단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애플도 하반기에도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되게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또 GDDR7 같은 그 추론용 AI 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레거시인 DDR4도 생각보다 수요가 견조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성수기 진입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좀 살아있는데 관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네. 엔비디아와 AMD는 대중 수출을 하는 대신에 미국 정부의 매출 15%를 네. 내기로 했잖아요. 네. 일종의 통행세 같은 것일 텐데 네. 15%면 엔비디아나 AMD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거의 8개월, 거의 건 1년 동안 사실 지금 수출 금지가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사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딥스틱 영향으로 많은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 한 거의 8개월에서 거의 1년 사이 동안 그 H20가 H20이 수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되게 지금 그 물량 부족의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가격을 되게 좋게 받을 겁니다. 가격을 높게 올려도 사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네네. 그래서 15% 관세 일종의 통행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이게 아마 수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을 올리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좀 올라올 것 같고, HBM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또 요구하는 물량이 HBM3E 12I가 아니라 HBM3E 8I입니다. A-High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낮은 사양 제품인데, 이게 사실 또 지금 DDR4처럼 약간 레거시 제품인데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또 엔비디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생산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수요가 약세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견조한 수요들이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수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나 AMD는 가격 결정력을 가질 만큼 지금 갑의 위치라고 보셨습니다. 없어서 네네. 못 사가는 이제 중국의 입장을 말씀 주신 거고. 네네. 그러면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네. 자체 슈퍼컴퓨터 도조 담당 팀 해체를 공식화했는데 자체 AI 칩을 이제 포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 기회를 우리나라 기업이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 네. 협력 강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AI가 워낙 요즘 핫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인력 이동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국 분도 연봉 3천억까지 받고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이제 이 칩에 대한 어떤 통합 방향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또 신규 인력들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지금 협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에러사이나 파운드리 이쪽 분들하고 같이 더 많은 협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AI 쪽은 FSD라고 해서 Full Self Driving, 즉 이제 자율주행용 칩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AI 칩.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도조, 이렇게 되는데, 이 도조는 이제 그록3 같은 우리 AI를 돌리기 위한 그 모델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아마 한 가지 방향으로만 만들어서 통합적인 방향을 가져갈 거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숫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였을까요? 뭐 그거는 뭐 말들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그 선단 공정에서의 공급 부족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2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 TSMC 쪽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회사들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 면에서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좋은 조건 그리고 또 더 많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택한 거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볼 때는 2008년, 7, 8년도, 2007년, 8년, 9년, 10년 요때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비슷한 거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애플이 신규 스마트폰 예. 지금 쓰시는 그 아이폰에도 원래는 삼성전자가 그 AP 프로세서를 만들었는데 예. 그 당시에 TSMC 팹을 사용하지 않고 삼성전자와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 큰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어떻게 기회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예. 아마 TSMC 입장에서는 그 물량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큐어가 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아직 테슬라가 뭐 휴머노드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한 숫자들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주 금액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TSMC가 그런 부분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기회라고 보시고 예.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네. 너무 싸게 불러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저도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테슬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양쪽 다 회사의 조건을 봤을 거고 네. 아마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고 그 트위터인가요? X의 그 일런이 그 네. 코멘트를 남긴 거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시작이다. 뭐 네. 이런 거요. 그리고 뭐 이제 자기가 뭐 일단 뭐 수주 금액 이거는 최소 그 이상일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 회사에서 되게 가깝다. 그 테일러 팹이 그리고 자기 네. 집에서도 멀지 않다. 네. 매일매일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네. 테슬라가 더 많은 어떤 어떤 협업하거나 개발하는데 테슬라가 그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같이 더 협업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만 멀리 있는데 나는 바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그쵸.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이 있다.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작용을 했을 네, 것이다. 거의 트위터에는 뭐 마치 매일 출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네, 직접 관리를 할 것처럼 네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CT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일까요? 근데 사실 저희가 네. 목표 주가를 한 달 전에 7월에 올렸고요. 7월에 네. 두 번 올렸는데 올렸던 이유는 그때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적도 가장 2분기가 바닥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수요가 AI 트레이닝 즉 학습 쪽에서 AI 인프런싱 즉 AI 추론 네. 학습의 추론으로 바뀌면서 학습은 사실 되게 고사양 아주 높은 사양의 제품이 필요한데 예. 그 부분을 사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AI 쪽 방향을 좀 못 봤기 때문에 이 커머디티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추론형이 되면 이제 사양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큰 기회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는 네네. 중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예. 시킨 거를 갖고 추론화 시키면서 지금 각각의 AI 에이전트 모델들이 점점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그 프리딕션을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응용처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들어가는 AI 칩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또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GDDR7이라고 네. 이제 원래 그래픽 디램에 들어가는 그 게임용 그 그래픽 디램인데 그게 또 AI 추론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삼성전자를 예. 좀 더 좋게 좀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가동률이 이제 기존의 60%에서 하반기 저희가 7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파운드리 쪽의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신규 고객들을 저희는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그 테슬라 나오기 전에 네. 이유는 이제 2나노 공정이 전 세계적으로 두 회사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는 시간의 문제라고 봤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바로바로 또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다시 결론 내리면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AI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1배밖에 안 되는데 PB, 북밸류가 네. AI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멀티플을 좀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이제 로직으로 삼성전자를 7월에 많이 올렸습니다. 예. 사실은 뭐 사업부 보면 가전, 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희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멀티플을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잡고 있는 목표 주가도 공개해 주시고 향후에 또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도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개의 부서가 있잖아요. 사업부가 뭐 반도체 쪽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추가로 또 모바일 쪽, 그다음에 세트 쪽에 컨슈머 쪽, 그쪽 일렉트로닉 TV 쪽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OTP로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으로 이제 보면은 보통 또 북밸류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는 저희가 SOTP로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 한 1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이쪽 시장이 또 그 엣지 AI로 많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 오픈, 그러니까 언디바이스 AI로 해서 그쪽으로 또 확산이 된다 그러면 또 저희는 그거에 따른 이제 숫자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멀티플을 또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AI 초입 구간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출원용 쪽 가는 방향성 그리고 파운드리 회복되는 관점에서 저희가 목표 주가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예, 멀티플이라고 하면 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 배수인데 몇 배 프리미엄 더 주느냐 맞습니다. 그 책정. 그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일단은 10만 원으로 잡고 계십니다. 이제 파운드리 부분을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HBM, D램, 메모리 쪽 체크를 해볼 텐데 HBM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HBM 가격을 낮추고 있다. 하이닉스는 높이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보면은 이제 수성하려는 자와 진입하려는 자의 어떤 격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HBM 가격을 이번에 막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올린 게 아니라 그 전 모델을 다운시켜서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자세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거 부분은 사실 이제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하고 수량 볼륨들이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진입하는 것들 때문에 내년도 HBM3 12i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HBM4는 아마 HBM3E보다는 가격이 높을 겁니다. 한 뭐 20-30% 정도 프라이스가 가격이 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신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는 그 인풋 아웃풋이 2048개를 가지고 있고 이제 HBM3E는 1024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20-30%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 시장에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고 진입을 하려는 자의 싸움, 이 구도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급락 나왔을 때가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괜찮은데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다른 업체들이 HBM 시장에 이제 곧 들어올 텐데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파이 나눠 먹기지 않냐. 그러면 2020 내년부터는 가격이 이게 피크가 아닐까, 혹은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그 구간이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좀 HBM 자체에 대한 성격이 사실 지금 보면은 약간 커스텀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가 전체 HBM 시장의 거의 50% 이상,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게닝 파워가 이렇게 높습니다. 협상력이 되게 높은 거죠. 엔비디아가 좀 힘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HBM이라는 제품의 자체의 특성을 보면 기존의 커머디티 디램과는 좀 다릅니다. 커머디티 디램은 이제 우리가 그 쌀처럼 뭐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폭락도 하는데 가전에 들어가는 거,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일반적으로 커머디티. PC에 들어가는 우리 PC 디램 모듈이라든지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디램.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약간 커스텀화되고 그다음에 GPU 옆에 붙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연결선이 뭐 1024개 이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GPU와 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한 달, 1년 전부터. 아, 그런 부분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는 크지만 또 고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지 커스터머들, 예. 브로컴이나 구글, 뭐 다양하거든요. AWS, 뭐 다양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또 네. 자기가 직접 GPU를 만들고 싶어요. NPU. 그런 데서는 제가 보기엔 가격 방어 능력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그런 에이지 커스터머들 같은 고객들 다변화를 많이 시킬 것 같고, 네. 그리고 HM4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네. 그걸 설계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도 처음 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HBM4 차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네. 이제 내년도에 하반기에 이제 3분기 정도에 루빈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루빈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그 예. 제품에 이제 HBM4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벌써 지금 엔비디아와 이제 메모리 업체들과의 협업이 계속 지금 서로 디스커션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계약도 서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 커머디티 같은 경우, 즉 일반 대량 같은 경우는 사실 월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가격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HBM은 이제 뭐 1년 계약을 한다든지 뭐 6개월 계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확실히 프리미엄급은 예, 네네. 아예 계산하는 법이 산법이 다 다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좀 어느 정도 그 파운드리랑 좀 비슷한 약간 네. 수주 베이스 네. 컨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네네. 추측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맞습니다. 메모리 것 같은 경우는 같은데. 그냥 일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 수요 예측하고 투자를 해서 맞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 요구하지 않아도 만드는데, 사실 스파카라 그래서 네네. 매일매일 가격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죠. 나오고 네네. 그게 뭐 고정거래가는 뭐 반기나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나와서 계약 네네. 체결가는 그렇게 알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네요. HBM.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그래서 루머가 많이 나오고 기사도 예, 많은 이유고 예.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 이유도 그게 뭐 이렇게 디램 뭐 익스체인지 같은 데서 나오는 가격은 맞아요. 아니어서 아마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많고 추측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아마 관점에서. 뭐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네. 아마 시장에서 또 뉴스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보니까 작년과 달리 좀 아직 체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4월에 네.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완성해서 네네. 고객사들한테 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구체적인 이 관련해서 양산 계획이 없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많고요. 뭐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 협상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 제품이 바로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공급자가 늘어났거나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다 HBM에 대해서 지금 4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추후 정말 확실한 소식이 들리기까지는 네네. 판단 유보해야겠군요. 이게 맞습니다. 예. 각종 루머가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가가 저희가 지금 뭐 힘들어요. 예. 매일매일 뉴스에 따라서 좀 맞습니다.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뭐 HBM4 계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했다는 얘기가 한 1년 내내 했다 맞습니다. 안 했다 예, 예. 했다 안 했다가 번복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확실히 이제 사측의 입장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 네,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네네.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창신 메모리 테크가 지금 네네. 8단 HBM3를 샘플 수준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쪽은 어때요? 사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HBM은 새 3강 구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의 약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DDR4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원래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네. 다들 DDR4 가격이 내년 올해 빠질 거라 봤어요. 네. 레거시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창신 CXMT가 DDR4를 어느 정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가 많았고 네. 메모리 업체들도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이제 다음 신규 버전을 가자 해서 다들 DDR5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창신도 CXMT도 DDR5를 만들기 결정을 한 거예요. 5요? 네. 왜냐면 DDR4를 5 전환하면서 DDR4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른 이유 중에 하나 됐습니다. 거꾸로. 4가 오른다고요? 4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계속. 왜 그럴까요? 레거시. 왜냐면 공급이 왜? 없고요. 어머, 그리고 세상에. 예. 이 레거시 제품들, 음. TV, 지금 저희 뭐 TV나 이런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는 DDR4가 들어갑니다.
5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군요. 예, 사실은 5가 그 다음 사양이기 때문에 더 비싸져서 네네네. 그 모든 DDR 공장 가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5 만드느라 4가 없어서 이게 비싸진다. 그렇죠, 그렇죠. 역설이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6T가 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창신이 DDR5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공정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로 보여지고 왜 DDR5를 만드냐면 네. HBM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BM을 만들려면 DDR5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왜 중국은 HBM을 만들어야 되느냐?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중국 내부적으로 AI 모델 지금 개발해야 AI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예. HBM이 지금 판매 수출 금지입니다. 맞아요. 중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 몇 말부터 중국 자체 내적으로 AI 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AI GPU를 만들었는데 HBM이 없는 거죠, 자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신이 HBM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 뚜리 개발이 나온 거고요. 예. 근데 그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아직 좀 여러 가지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럴 건 저럴 건 중국은 HBM을 내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D램을 쫙 쌓는 게 결국 이게 HBM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쌓았는데 예.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이제 서버 이상급의 성능을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밴드위스를 높인 거죠. 이 HBM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니까 밴드위스를 넓혀서 AI는 이제 이 병렬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밴드위스를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기술입니다. 예. 계속 이제 중국도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현재 상황까지 저희가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 30초만 제가 요청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뭐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네, 일단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은 사실 AI 수요가 계속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계속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투자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원시 나노 공정을 높이고 있고 해서 소부장 업체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뭐 ALD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계측 장비, 그리고 뭐 테스트 장비들 이런 업체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함께 장비 기업까지 투자 포인트 세워주셨습니다. 이세철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한국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K스탁 라이브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